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72세 할머니 한 분이 가족의 배신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것을 지켜내야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예요. 과연 할머니는 가족을 되찾고 고향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72세 이정순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텃밭을 가꾸고 계셨어요. 혼자 사시지만 외롭지 않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죠. 올해 배추가 참 잘 컸네. 김치 담그면 겨울 내내 걱정 없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로운 모습 뒤에 이미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 아무도 몰랐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들 민호.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45세인 그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며느리 수진. 40세인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번뜩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지만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이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서울 아파트 전세금도 부족하고 여기서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 할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수진아, 여기는 내 시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땅이다.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시골에서 뭘 하겠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밤벌레 소리 사이로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누가 있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달빛 아래 마당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금세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낯선 발자국이 마당 곳곳에 찍혀 있었답니다. 이상해. 누가 우리 집에? 바로 그때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주머니,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28세 청년 재호. 얼마 전 서울에서 내려와 할머니 옆집을 고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1시간 넘게 이 앞에 서 있더라고요. 뭔가 수상했어요. 정말이니? 그리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물쇠가 부서져 있네. 창고 자물쇠가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중한 땅 문서가 들어있는 작은 금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건드린 흔적만 있고 가져가지는 않았더라고요. 설마 누가 우리 땅 문서를? 여러분, 벌써 감이 오시죠? 이건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아들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무슨 일이야, 민호야? 회사가 부도 위기예요. 급여도 2달째 못 받았고 전세금 만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겠죠.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은, 그래서 이 땅을 파는 건 어떨까요? 민호야. 그 소리 또 하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수진 표정을 봤다면 정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어머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골집이니 뭐니 다 소용없어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거거든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수진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감정에 매달려서 뭐 하겠어요? 바로 그때 창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떠오른 의심스러운 표정. 이미 뭔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수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재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곧 정리될 것 같아요. 땅 문서만 확보하면 돼요.
전화 상대방의 차가운 남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실한 거지. 늙은이가 말을 안 들으면 걱정 마세요. 아들도 우리 편이에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거든요. 여러분 들으셨죠? 수진이 외부 조직과 손을 잡고 할머니 땅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 투기꾼들과 말이죠. 이건 심각해. 바로 아주머니께 알려드려야겠어. 그리고 며칠 후 새벽 3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누구야? 누군가 창문을 깨고 집안에 침입한 거예요. 목표는 당연히 땅 문서였겠죠? 금고가 없어졌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전. 재호가 이미 며칠 전에 할머니 몰래 금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던 거예요. 역시 전직 경찰의 감각이었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재호야, 도대체 누가? 아주머니, 이제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음 날 재호는 할머니에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어요. 아주머니, 저 사실은 전직 경찰관이에요. 정말이니? 네, 서울에서 강력계 수사관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시골로 내려온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재호가 그렇게 예민하게 상황을 파악했는지.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입니다. 그럼 수진이가 정말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안 돼요. 왜? 가족 간의 문제라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날부터 할머니와 재호는 비밀 작전을 시작했어요. 전문가다운 재호의 솜씨로 수진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아주머니, 이 녹음기 들어보세요. 어젯밤 수진이 통화한 내용이에요. 세상에, 내 며느리가 정말로 이제 곧 결말이 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일주일 후 민호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절망적인 모습이었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못 살겠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도 지쳤어요. 회사는 망했고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오고. 그런데 어머니는 땅만 지킨다고요. 민호야, 내 아버지와 내가 피땀으로 지킨 거야.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뿌리야. 뿌리가 뭐가 중요해요?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바로 그 순간 수진이 몇 명의 남자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재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아, 저 사람들은 누구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땅 문서 내놓으세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모르는 척 하지 마요.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땅이잖아요.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친 거죠. 이수진 씨, 부동산 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무슨 소리예요? 당신 전화 내용 다 녹음했어요. 공모자들 신원도 확인했고요. 재호가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놨던 거예요. 역시 전직 형사답죠. 여보, 설마 정말로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일에 끼어들어. 저는 이정순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거든요. 결국 수진과 부동산 투기꾼들은 모두 체포됐어요. 민호는 아내에게 휘둘린 것으로 인정받아 선처를 받았고요.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 후, 할머니는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계셨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했어요. 민호야,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다시 농사 배워서 여기서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재호는 계속 할머니 옆집에서 진짜 아들처럼 할머니를 돌보며 살았답니다. 아주머니, 내년 봄에는 고구마밭도 만들어 볼까요? 그래, 재호야. 우리 함께 해보자꾸나. 그리고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돈은 사라져도 땅은 남는다. 땅이란 곧 가족의 뿌리구나.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야.
그날 저녁 할머니와 민호, 그리고 재호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시골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마지막까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죠?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